동네 친구들의 듣기만 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조초란입니다. 네, 은설입니다. 네, 형코입니다. 아, 네. 벌써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덥죠? 덥죠? 더워요. 많이 정말 덥죠? 더워요. 많이 덥죠. 미치겠습니다. 네, 전 그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했던 계절학기가 끝나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부터 자유로움이 되셨네요. 좀 편안한 방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방학 시즌이죠. 방학 때 다들 뭐 하시나요? 계획이 있나요? 저는 복싱 배우고 영어 회화학원 다니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언어 교환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생겨서 뭐 주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오, 완전 바른 생활이신데요. 그렇죠. 좋네요. 운동 공부. 형코 씨는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아마 결이 비슷할 것 같은데 목표 하나 잡아두자면 그 전 헬스 아까 전편에 듣고 오시면 알겠지만 헬스를 요즘 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이 가기 전까지 벤치프레스 80kg를 한번 들어보는 게 제 약간 개인적인 약간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형고 씨 체중이 몇이죠? 저 한 70kg 초반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체중보다 높은 걸 든다는 건 대단한 쉽지 일이죠. 않죠.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이 방학 때 같이 그 은설 씨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약간 회화 공부나 예전 영어 자격증 공부 좀 하면서 이런저런 벤치프레스 열심히 이제 들어봐서 목표를 한번 이뤄보도록 하지 않을까 이 방학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철환 씨는요? 저는 일단 목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연극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희곡을 써야 돼가지고 오 이거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꿈이 크긴 한데 저 신춘문예 작품을 내고 싶어가지고 희곡 부분이요? 희곡 부분도 괜찮고 소설 부분도 쓰고 있어서 오. 약간 소설 쓰기 그거랑 오늘의 주제인 독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실 좋네요. 독서가 나오길 바랬는데 독서는 안 나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 들어가 있어서 뭐 주에 한 권씩은 꾸준히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방학하시면은 가장 많이 그 목표로 잡는 게 독서잖아요, 독서. 그쵸. 예, 꽤 많은 분들이 독서를 약간 독서 목표로 뭐 하시죠. 자격증 뭐 그런 그렇죠. 거 하죠. 뭐 독서 자격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독서인데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 좀 독서와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사실. 네, 오히려 좋아요. 네, 좀 많이 멀어서 사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약간 고등학교 때 뭐 학생 종합 뭐 채운다고 뭐 독서했던 기억도 몇 번 있고 뭐 이런저런 스펙을 위한 독서는 한 적은 있는데 뭔가 저 스스로 자기발하려고 읽었던 책은 한 5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인 되고 나서는 진짜. 은설 씨는 독서 모임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독서 모임도 하고 제가 대학교 근로 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이라서 제가 되게 책과 가깝게 지내고 책도 맨날 빌려서 읽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반납하고 왜냐면 또 근로 학생이니까. 그렇죠. 저는 책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냥 그 텍스트를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책이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뭐 그쵸. 그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년에 한 권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좀 책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솔직히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시간에 유튜브 쇼츠와 요즘 인스타 릴스를 보죠. 그렇죠. 네, 자극적인 게 많죠 요즘. 정말 부담만 안 가지시면 책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각 잡고 읽어야 된다. 유튜브 각 잡고 보진 않잖아요. 그런 그쵸. 마인드로 책을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 책을 약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준비하신 책이 있나요? 네. 저희가 2회차 시작하기 전에 좋아하는 책을 좀 정해보기로 했는데 그럼 일단 제일 책을 안 좋아하시는 형코 씨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저 이 책은 제가 어떤 시기에 읽었냐면 그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좋지 않을 때 한번 이런저런 책을 좋은 명작 책을 읽으면 되게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추천해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책인데 제가 사실 그때 읽어서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약간 줄거리만 보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걸 리뷰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고 왔는데 이걸 읽고 나서 되게 느낀 점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이 줄거리의 해석
보다는 그 해석을 통한 어떤 느낌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형코 씨의 데미안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순서를 고전 명작. 네,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질문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형코 씨의 데미안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데미안은 생각보다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진짜 어떤 결을 갖고 있고 그런지에 잘 대해서는 와닿지 않죠. 좀 그렇죠. 어려운 책으로도 유명하죠. 네, 저도 사실 좀 이해를 못한 경우 부분이 좀 많은데 그 대충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싱클레어라는 작중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이 데미안인데 왜 주인공 싱클레어냐 하면 좀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 데미안은 그 작품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건 맞지만 그 작품의 주인공은 싱클레어라는 한 아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싱클레어라는 아이가 약간 좀 되게 바른 집안이에요. 되게 바른 집안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거의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좋은 집안의 모범생처럼 살아왔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신선하게 얘기하면 좀 질이 안 좋은 무리와 좀 어울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게 되는데 이때 데미안이라는 학우가 나타나서 이 싱클레어를 구원해주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이라는 친구는 이제 같이 뭐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싱클레어가 자기 집안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데미안한테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약간 저희식으로 표현하면 흥부는 되게 게으르고 되게 나약한 사람이야. 근데 데미안의 집안에서의 시각으로는 흥부는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놀부는 나쁜 사람이라고 싱클레어는 그렇게 듣고 자라왔는데 데미안은 그 반대로 놀부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흥부는 나약하고 뭐 자기 집안을 익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싱클레어에게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세뇌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 계속해요. 가스라이팅. 네, 근데 싱클레어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시각과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괴리감을 느끼죠. 그러는 와중에 싱클레어가 어떠한 이유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그 전학을 가고 나서 그 되게 잘 살아야 하지만 되게 좀 다양한 안 좋은 것을 접하면서 유흥을 즐기다가 막 집에 돌아와서는 또 고뇌하고 다시 또 유흥을 즐기다가 고뇌하고 이런 자신의 그런 것들을 살아서 되게 그래서 대학생이 돼서 나간 거였나요? 저는 데미안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저도 대학생이 돼서 술 먹고 그랬던 건가? 아마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도 일단 뭐 학생 갔다 군인까지 갔던 저도 대학생으로 기억이 기억은 나는데.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자신이 바라고 있는 바른 삶, 공부를 해야 되는 삶이랑 이런 유흥 즐기는 삶 이 두 가지 사이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데미안이 어떠한 편지를 되게 보내주게 돼요. 근데 그 편지에 써 있던 내용이 어떤 문구였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이게 말이 되게 뭔 소린가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이 내용을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뭐 아브락사스 무슨 몬스터 이름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름이 뭔가 싶었는데 약간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세계라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각 그 시각이고 그거를 깨내고 나오면 이 아브락사스라는 이런 신에게 다가가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몇 개 좀 찾아봤어요. 예, 사실 유튜브에서요. 네, 찾아봤더니 이 아브락사스라는 거는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 싱클레어라는 인물은 이 아브락사스를 이제 쫓으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 내용인데 물론 이 이후의 내용도 엄청 많은데 이 정도만 얘기하는 이유가 전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내용을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얘기를 할 거라서 이 아브락사스라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과 악이 공존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그 세상에는 되게 선과 악이라고 규정짓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어떠한 행동을 하면 선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악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 던졌을 때 그 우리 은설 씨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선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선함이 선함이라 악행을 한 적은 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혹시 막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약간 일반 쓰레기인데 실수로 막 음식 쓰레기를 뭐 약간 몰래 버렸다거나 뭐 이런 행동한다고 막 나쁜 사람이 된다?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쓰레기 한번 줘서 선한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겉으로는 나쁜 행동을 한 건데 속의 의도를 보니까 약간 뭐 노모를 구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어떤 행동을 한 사람 이런 걸 보면 사실 의도는 자신의 노모를 구하기 위한 행동인데 표면적으로 되게 나쁜 거잖아요. 아니면 표면적으로 되게 선한 행동인데 속에 내부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게 나쁜 행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과 악이 되게 어떤 것을 규정되기 힘든 사회인데 너무너무 이제 그런 선으로만 쫓으려고 하고 악으로만 쫓으려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와 힘듦을 얻지 않나. 그래서 그런 하나의 기준만을 잡고 가기보다는 좀 자신이 그냥 바라보는 거 그대로 그냥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시각을 너무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나 단정 짓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건 선하고 나쁜 거 이런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그 보기 그대로 보는 게 저희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요새는 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고 SNS가 하면서 남들의 의견을 너무 잘 듣게 됐죠. 옛날에 사실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맞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직접 말해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냥 내가 뭐 인터넷에 글을 쓴다고 해도 익명의 모르던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을 주니까 맞죠. 거기서 그쵸. 오는 좀 정해져 있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 좀 강요되니까 그게 좀 힘들죠 요즘. 그렇죠. 그리고 그런 특정 사람들이 이게 선이다 악이다라고 판정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런 거 헷갈려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근데 자신이 뭐 어떠한 생각들로 그 행위를 행했다면 그 물론 남의 의견을 아예 안 듣는 것도 나쁜 행동이지만 그런 남의 의견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내가 좀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를 너무 심하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얘기해봅니다. 저도 사실 겉으로 약간 얘기하다 보면 약간 한두 번밖에 안 읽은 책이고 해서 제가 이 책에 대한 해석이 되게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청자분들은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데미안을 추천하는 책이긴 한가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되게 좋았던 게 저도 이제 제가 뭐 학생 활동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되게 많은 관계와 속에서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이 비춰지는 저의 모습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줄까라고 한번 신경 쓰게 되면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이런 책을 한번 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또 많이 갉아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조금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보고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쵸. 데미안이 저는 그 한창 지적 허영심이 가득한 고등학교 시절 맞아요. 정말 한창 뭔지도 인간 모르고 실격, 그렇죠. 데미안 인간 실격, 유행했죠. 후메바세 파수꾼 막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읽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영호 씨가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아래서 깨진 새 이 부분이 제일 유명하죠. 그쵸. 네 맞죠. 그 부분에서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알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이해는 안 돼요. 그게 아직도 고전 안 됐어요. 명작의 그쵸. 묘미죠. 뭔가 그 마음이 있어요. 좀 고전이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잡힐 듯 안 잡히는 뭔가가 생기는.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모르겠는. 그렇죠. 데미안은 진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체도 너무 훌륭하고 그 자체가 너무 뭐 헤르만헤세는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그렇죠. 데미안이 되게 멋있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데미안 하나 끼고 이제 데미안 읽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러면 이제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게 또 그게 많이 변질됐죠. 약간 인간 실격과 데미안, 음, 호미파트 파수꾼이. 그렇죠. 좀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추천은 거지. 네. 저희 셋 다 읽어본 책인데 네. 딱 어릴 때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맞아요. 네네. 딱 20살 수능 끝나고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확립하기 되게 나쁘지 않은 책인 것 물론 같아요. 처음에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요새 뭐 해석이 많으니까 맞아요. 유튜브의 참 기능이죠. 네. 해석. 그런 거 찾아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음. 다양한 해석들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은- 혹시 네. 그러면 저는- 은살 씨가 네. 소개해드릴 책은 뭘까요? 저는 비문학이랑 문학 두 개 있는데 비문학은 익스텐드 마인드라는 책을 추천하는데요. 그게 무슨 책이냐? 익스텐드 확장하다, 마인드 마인드. 근데 여기서 뇌라고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뇌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와 재밌다 이런 비문학은 아니고 되게 우리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뭔가 효율이 올라가는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책이라서 재밌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뭘 암기를 할 때 막 쓰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고 타이핑을 하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 하죠.
그러한 현상들을 여러 가지 실험과 사례들과 통계로 납득시켜주는. 왜 잘 외워지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익스텐드하는 방법. 방금처럼 손을 이용하는 뇌를 익스텐드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말로 되뇌이면서 익스텐드하는 방법이 있고 남에게 가르치면서 익스텐드하는 방법이 있고. 아 그러면 약간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뭔가 그런 건 암기에 아니죠. 있어서? 그냥 이런 그런 건 방법들이 아니에요. 있다. 네. 납득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암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막 쓰면서 외운다던가, 막 암기를 하는데 공간을 사용해서 뇌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좀 말로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약간 제가 교실에 있다고 생각하면 1반부터 9반까지 있어요. 저희 학창 시절 교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네. 내 기억 속에 있는 해볼까요? 공간을. 해볼까요? 네. 맞아요. 해볼게요. 그럼 1반부터 9반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1반에는 내가 암기하는 책에 1장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2반에는 2장 내용, 9장에는 막 9장 내용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고, 내가 막 1장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건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에 있고 1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 약간 그 셜록 홈즈의 셜록이 맞아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1반에 들어가서 뭐 어느 책상에 앉으면 그 1장에 어느 내용이 있다. 기억을 좀 연결하는 방법.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네. 그 실제로 그 숫자 파이 있잖아요. 원주율 외우기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했다고 해요. 전 3.14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대단한. 그런 방법들 좀 참신한 방법들. 그러니까 그러네요. 머릿속에 약간 메타버스를 그리는 거네요. 맞아요. 자기만의. 여러 가지 맞아요. 공간을 엄청나네요. 그 뭐 예를 들어서 ADHD들이 막 어린 아이들 ADHD 하는 애들이 저희 뭐 한국 정서로서는 가만히 있어를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ADHD의 아이의 나름대로의 뇌를 확장하는 방법이니까 냅둬라.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외우게 냅둬라. 움직이면서 공부하게끔 냅둬라.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다리 떠는 것도 다리 떠는 사람만의 뇌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런 재밌는 내용. 네, 흥미로운 내용이 네. 많이 있네요. 네. 뭐 비문학이라서 막 문학적으로 재밌고 그러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 문체가 재밌어요. 문학은 핑거 스미스. 핑거 스미스. 영화 아가씨 아시죠? 그렇죠. 아가씨의 원작. 네 아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개봉했을 당시 저희는 성인이 아니어서 못 봤겠지만 정말요? 다들 다 봤겠죠? 저희 어릴 땐 그게 보안이 막 그렇게 세진 않았잖아요. 집에서 예매하고 가면은 운 좋으면 안 걸리고 막 그랬는데, 물론 저는 극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저도 극장에서 못 봤습니다. 이게 제 친구 중에는 극장에서 봤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음. 그냥 집에서 예매를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 안 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예, 철통으로 예, 잡진 않았죠. 철통으로 잡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좀 노안인 애들 그냥 쑥 들어가고 말았죠. 아무튼 핑거 스미스는 그 아가씨의 원작인데 되게 두꺼워요. 책이 한 800페이지 되나? 그렇죠. 오. 거의 거의 백과사전급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엄청 두꺼운 책이죠. 두꺼워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술술 익히나요? 진짜 술술 익혀요. 근데 저는 영화 보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그려지면서 봐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마다 그 시점이 달리 가거든요. 그 부분 재밌고, 같은 사건을 다른 시점을 보는, 뭐 아가씨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영화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죠. 네, 네. 그 소설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읽어보셨나요, 한 번씩? 아니요. 아가씨 영화 봤나요? 아가씨 영화도 안 봤습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영화부터 보세요. 영화 재밌어요. 본 다음에 또 제가 용기가 생기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처럼 책을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800이라는 숫자만으로 되게 좀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용기가 생긴다면 진짜 필요해요. 되게 필요해져요. 피로. 그렇죠. 저는 책하고 영화 둘 다 봤는데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책과 영화예요. 일단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 영화죠. 그리고 김태리 씨 데뷔작이기도 하고. 데뷔작이에요? 네, 그렇죠. 영화로서는 그래서 좀 하정우 씨도 나오고 김민희 씨도 나오는데 맞아요. 영화 자체도 엄청 좋은 평을 받았고 훌륭한 영화기도 한데 책은 또 결말이 또 다르죠. 맞아요. 영화랑 그 맛이 또 있어요. 책이 1부 정도까지만 비슷하다고 갔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확실히 결말이 아예 다르고 이 몰입감이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이게 800쪽 진짜 금방 읽어요. 네, 뭔가 진짜 술술 넘어가요. 물론 하루 만에 읽고 막 이런 건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렇게 읽지 못했는데 약간 다음이 계속 궁금해지는
그쵸. 맞아, 그리고 맞아. 후반부 갈수록 더욱 또 와. 어. 그리고 엔딩 딱 왔을 때 빠 하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형고 씨 표정이 좋지 않죠? 어차피 안 읽을 거야 이런 표정이. 아 제가 다음 주에 혹시 학교 도서관 가게 된다면 한번 영화부터 보세요. 용기를 내보도록 맞아요. 영화부터 보시면은 네.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아가씨 워낙 자극적인 작품이라 좀 이름부터 자극적이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가? 영화에 그 아가씨라는 단어가 굉장히 야한 대사거든요. 야하기보다는 되게 야릇한 대사인데 영화를 봐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 있겠다. 안 본 사람은 그냥 아가씨구나 할 수도 있겠다. 작품 한번 이거 뭐 영화 한번 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그 아가씨랑 같이 있는 하녀의 얘기라서 아가씨라는 제목이 조금 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성애적 코드도 있어서 조금 그런 걸로만 유명해진 영화기도 한데 이게 작품 영화는 색감이 엄청 이쁘고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스포 없이 말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이게 재밌어요. 뭔가, 네. 나중에 제가 또 읽고 오고 네. 보게 된다면 또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한번 나중에 한번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조초란 씨 추천 도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걸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책 이름은 고래라는 작품인데 혹시 고래 아시나요? 저는 조초란 씨의 추천으로 읽었었는데 재밌었죠. 그렇죠. 이게 천명관 작가님이 쓰신 작품인데 아마 다른 작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고령화 가족 혹시 아시나요? 이게 영화로도 자, 나온 형코 씨 맞춰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로 개봉했어요. 천명관이라는 그분 성함은 뭔가 꽤나 익숙한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축구 선수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작가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가님이 좀 약간 독특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영화 감독 입복을 준비하시다가 실패하시고 40살 때 처음으로 소설을 쓰십니다. 첫 작품이 고령화 가족이에요? 첫 장편은 프랭크와 나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고 그 다음해인 2004년에 고래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합니다. 이게 영화 감독 입봉을 준비하다가 소설가로 되신 분이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정말 잘 쓰세요. 뭔가 그 영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 흐름이 너무 좋고 그렇게 계속 다양한 소설을 쓰시다가 아까 말씀했던 고령화 가족이 영화로 드디어 됩니다. 근데 감독은 못 하시고 각색을 하시는 걸로 참여하게 돼서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 작품 외에도 뭐 나의 삼촌 브루스리 그거 지금 조초란 씨 추천으로 읽고 있는데 네. 지금 2권까지 읽고 있거든요. 1권 2권이잖아요. 파트 1, 2인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영화 보는 느낌? 맞아요.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형코 씨 입을 다물었죠?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만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뭐 제가 뭐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거 말고 고래 뭐 등등 다양한 소설을 하시고 이번에 또 부커상 후보로 등단하셨습니다. 자 모르시는 형코 씨 왜? 저도 몰라요. 부커상이 뭐죠? 부커상이 부커예요? 부커? 부커상. 예. 외국 건가 보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주최하는 것 같은데 음. 그 외국 소설 중에서 제일 훌륭한 작품. 그러니까 영국에서 외국이니까 한국이겠죠. 예, 그 작품 중에서 물론 아쉽게도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요? 옳은 것만 해도 약간 좀 영광이죠. 그런 작품인데 그건 정말 옛날에 고래. 나온 책인데 페이지는 421페이지 정도고 살짝 두껍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한구 씨? 이 정도 책. 아까 800보다는 약간 좀 마음 편히까지는 아니지만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게 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읽기가 좀 쉽진 않아요. 한자도 많고 좀 약간 그 어떤 느낌인지 알죠? 좀 읽고 싶은 책, 읽기가 편한 책.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알죠. 약간 일단은 한자 엄청 많고 색 변한 책보다는 좀 약간 요즘 책 그쵸. 그 빳빳한. 문장도 좀 간결하고. 근데 근데 이 책은 그렇지는 않는데 이 책은 이 책만의 매력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면은 춘이라는 이야기에 춘이가 약간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요 처음에. 근데 줄거리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왜 제목이 고래죠? 고래 형코 씨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고래일지. 저도 읽었는데 저도 몰라요. 왜 고래일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냥 뭐 뭔가 저는 고래하면 그냥 노인과 바다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모비딕밖에 생각이 네 안 모비딕 나시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소설로는 저도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고래가 나오나요 여기? 고래가 나오죠.
고래 나옵니다. 아 그 막 춘희가 고래 고기 장사를 했나요? 근데 저는 스포를 최대한 아 방지하고 고래도 싶어서 스포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짜 줄거리 설명하면 춘이라는 인물과 여러 가지 인물들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건 그냥 정말 춘희의 일대기. 일대기라고도 볼 수 있고 춘이 외의 인물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건 정말 그냥 읽어보세요. 아니 뭐라 설명할 네. 방법이 없네. 설명할 저도 방법이 지금 없어요.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저 뭔가 이거 약간 그 수능 비문학지문 문학지문 어, 이런 데서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아 진짜 나왔어요. 그쵸, 나왔어요. 네, 뭔가 약간, 이거를 제 후배 동생이 수능에서 봤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네, 뭔가 그 천명관 씨라는 이런 이름이 왜 자꾸 기억나 생각해봤더니 약간 어디선가 문제집인가 모의고사 이런 데서 네, 맞아요. 한번 사설 나왔을 모의고사 거예요. 이런 데서 네. 한 번쯤 뭔가 제가 한번 읽어봤지 않았을까. 그쵸. 춘이라는 이름도 뭔가 약간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 책은 입문화 시기도 너무 좋고 왜냐면은 이야기가 재밌어요. 막 그 캐릭터가 중요한 책이랑 이야기가 중요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야기 서사가 너무 재밌고 정말 그냥 흐름대로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맞아요. 흐름대로 와 재밌다 하고 딱 끝나고 끝에 여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이고 고래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 끝인가요? 네 그렇죠. 아니 더 이상 하시면은 아 형님 진짜 잘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저 얘기를 하려고 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같이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다른 같이 책을 읽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저희 만약 이걸 들으신 청자분들 이걸 들으신다면 저랑 같이 이제 앞에 두 분이 소개해준 책을 같이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우리 은설 씨랑 조철한 씨가 추천해준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책에 좀 거리감이 있으신 청자분들도 한번 저랑 함께 도전하는 느낌, 같이 이렇게 이겨낸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이제 책과 또 가까워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그 기회로. 책이 낯서신 분들 대변하시는 거잖아요, 형코 씨가. 네, 그렇죠. 그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네. 흥미가 생겼나요? 뭔가 일단 그 아까 우리 은설 씨가 얘기해준 그런 작품도 뭔가 영화랑 같이 영화화 된 거죠, 그 소설이.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영화랑 소설 한번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이 고래라는 작품도 뭔가 제 기억 한 켠에서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책 정도는 아마 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는 아마 제가 빠른 그래서 시일 내에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몸이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네. 문제니까. 아마 제가 빠르게 읽어낼 거라고는 확신을 못하겠지만 아마 이 여름방학 안에는 한번 두 권 다 끝내보는 한번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책 읽기가 제일 힘든 건 펼치기예요. 네, 맞죠. 진짜 맞아요. 펼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펼치면 재밌는데 펼칠 수가 없죠. 소설 같은 경우 진짜 한두 문장 처음에 읽으면 진짜 재밌는 소설은 한두 문장만 읽어도 재밌어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읽게 돼요. 저도 그나마 그 독서를 꽤나 즐겨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저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추리소설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솔직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추리하고 어떤 게 나올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확실히 책을 펼치기만 하면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펼치기 위한 과정 이제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빌리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맞아요. 그 발 떨어지기보다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쇼츠를 보는 게 더 훨씬 편하니까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한번 맛들이면 되게 맞아요. 잘 다가갈 수 있는 취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읽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책 읽어야 될까요? 사실 불편한 건 없죠. 그쵸, 형코 씨 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읽어야 될까? 읽어야 되나? 사실 뭐 약간 사람마다 그 정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걸 습득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책을 좀 거리를 두고 있고 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어둠을 좀 약간 인간 관계에서 좀 얻어오거든요. 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과에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걸 얻어오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책보다는 약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얻어 듣고 하면서 아 이게 이렇고 이게 저렇구나라는 거 얻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자신만의 이런 교양을 다 쌓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필요성을 네, 느낀다. 못 느껴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음. 그래서 제가 사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생각보다 꽤 많이 얻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안 해왔던 영역인 독서를 좀 등한시해온 게 아닌가 제가 아마. 근데 지금 또 느끼는 거는 물론 이제 사람과 대화 속에서 얻어오는 건 약간 좀 그 사람의 1차적으로 가공된 얘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쵸, 어떤 걸 읽었다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고 어떤 주관성이 포함된 그런 정보를 얻어가는 건데 독서를 한다는 거는 자신만의 주관으로 자신만의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줏대로 어느 정보를 얻어간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과 확실히 다른 결의 정보다 보니까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제 자신만의 주관으로 정보를 얻는 이 독서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관심 가져보려고요 이제부터. 은설 씨는 책 읽어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왜 읽나? 약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막 굳이라는 생각 들고요. 왜냐면 뭐 물론 안 해봤던 걸 해본다는 게 책이 좀 중요한 그 점인 것 같은데 내가 못 해본 경험 해본다는 걸. 근데 못 해본 걸 물론 해봐야 흥미가 생기겠지만 뭐 흥미가 생길 사람은 안 그래 어차피 책 안 읽어도 흥미가 생길 것 같아서 막 뭐 해야 한다라고 하면 딱히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뭐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죠. 일단 책 읽는 행위 자체도 좋고 왜냐면 솔직히 말해 좀 지적 허용심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만큼 그쵸. 좋은 게 그게 없죠. 좀 겉멋이 좀 있죠 사실. 그렇죠. 나딱 노르웨이 숲 다 끼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재미도 있고 책으로 배워가는 게 많죠. 저는 요즘에는 소설보다는 좀 배우는 책을 많이 읽는데 최근에 세금 관련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이런 세금도 있고 저런 세금도 있고 돈을 진짜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재미. 최근에는 요즘 문학보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본 분야 책을 읽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책은 정말 간접 체험의 그거죠. 그쵸. 끝판왕이죠. 저희 또 조철한 씨는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좀 즐겨 오셨던 분 중 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시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좀 간단합니다.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영화 보는데 이유 없고 책 읽는데도 솔직히 이유를 찾으라면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책을 왜 읽어야 돼요 하면은 그냥 재밌어서 읽어요. 이 느낌이고 은설 씨 같은 경우와 책을 읽는 경우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이죠. 그쵸. 재미보다는. 그렇죠. 이런 류의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에는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래서 뭔가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냥 책 읽으라고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나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럼 책 읽어. 나 뭐 기자가 되고 싶어. 그럼 기자에 관련된 책 읽어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하고 경험할 만큼 솔직히 저희 나라 도서관은 꽤 잘 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역 도서관도 있고 학교 도서관도 있고. 맞아요. 도서관 좋죠. 요즘 책도 신청하면 다 사주기도 하니까 책부터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읽는 거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솔직히 재미없는 책도 많아요. 맞아요. 그거 찾기가 힘들어요. 재밌는 책 찾기가. 그래서 좀 제가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재미없으면 바로 반납하거든요. 맞아요. 저 바로 덮어요. 네, 반납하고 그냥 딴 책 읽어요 바로. 솔직히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은 너무 재밌는 책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읽으면 내가 저 책을 못 읽을 것 같다. 그럼 바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책이 재밌어질 때 다시 펴봐요. 지금 형거 씨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추천만 할 뿐 맞아요.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그냥 생각하진 않아요. 책도 그거죠. 오타쿠죠 그냥. 그렇죠. 책 읽는다고 막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애니 보는 사람도 애니 안 보는 사람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네, 오타쿠 해서. 그렇죠. 약간 책이란 것도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책도 아주 사실 뭐 오타쿠란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단어 아니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덕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그쵸. 오타쿠라 읽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취향에 맞는 책 읽으시면 좋아요.
재밌어요, 진짜.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책은 알고리즘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쉽죠.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이런 책 같은 취미는 음. 그 취미다 보니까 확실히 막 권유나 뭐 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해봤는데 맞으면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취향의 네. 하나. 사람마다 이제 갖고 있는 취미가 다 다른 것처럼 결이 다르니까 뭐 사람 헬스 싫어하는 사람들 헬스 권한다고 뭐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형고 씨는 그럼 책을 안 읽는 입장으로서 추천하는 그런 지식 습득법,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거 있나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 시간이나 뭐 이런저런에서 되게 톡하고 날라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약간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것들을 한번 약간 흥미가 약간 생기면 한 번 정도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약간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제가 몰랐던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 사람한테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을 할 거 없을 때 심심하면 그런 거 한번 쳐봐가지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약간 전 인터넷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다가도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재미있는 그쵸, 애들 그쵸. 보다가도. 근데 그렇죠. 보다가 뭐지? 이게 뭐지? 싶으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뭐 과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봐가지고 저의 것으로 만드는 걸 좀 좋아해요.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다. 그거 한번 스쳐 지나가고 그 자리에서 검색은 하는데 그 나중에 그게 떠오른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한 번씩 막 생각나면 쳐가지고 확인해 보고 그런 걸 하나하나씩 습득해 나가다가 한 번쯤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써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쵸, 써먹으면 네. 또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네, 맞아요. 전 또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런 거 말하면서도 되게 많이 얻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거 찾아보고 어떤 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애들한테 이야기를 그쵸, 던져주면서 생각보다 많이 얻지 않을까 이런 정보들을 음. 제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책 읽으면 또 좋은 게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할 얘기가 하나 더 생기죠. 맞아요. 아는 척할 수 있고. 그렇죠. 아는 척하기보다 알고 있죠.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척이라기보다 그냥 이거 읽어봤어 했을 때 나 이거 읽어봤는데 했을 때 그런 거. 얘기거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약간 저는 그런 거 얘기했거든요. 막 서점 같은 데 가면 네. 막 술에 대한 역사, 막 술 네. 그러면 막 술자리에서 괜히 맥주 이거 수제 알아? 맥주 먹으면 이 수제 맥주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약간 TMI 발동할 수 그쵸. 있죠. 그런 것도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런 게 또 스몰 토크의 또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 맞죠. 좋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는 척하면 좀 그렇죠. 비호감이죠. 그렇죠. 저 밥맛이에요. 밥맛. 그 선을 잘 지켜야죠. 딱 얘기하고 탁 빠져주고. 그렇죠. 언제나 모른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맞아요. 잘 몰라. 그냥 모른다. 나는 일단 모른다가 기본 전제고 눈 땡글땡글 떠고 있는 게 그렇죠. 난 잘 모르는데 아는 차량보다 좋은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알아봤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맞아요, 요 맞아요. 느낌. 이게 이렇다더라. 이게 그래서. 맞아. 네가 뭘 알아? 내가 봤는데 맞아. 벌써 숨 막히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과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맞아도 기분 나빠. 네. 그렇죠. 맞을 수도 있지만 난 잘 몰라. 맞아요. 내 베이스가 그게 되는 참 게 좋아.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고 그게 바로 경청이죠. 그렇죠. 경청이 더 중요하죠. 사람들 사이에는. 대화의 기술 뭐 이런 책도 많잖아요. 맞아요. 읽어보셨나요? 저는 딱히 대화에 문제가 없어서 안 저- 읽어봤는데. 전 몇 개 읽어봤거든요. 막 무례한 사람을 잘 대처하는 법. 좀 약간 흥미롭지 않아요, 제목이? 그런 무례맨을 퇴치하는 방법. 네, 무례맨 대처는 또 일본 작가라서 일본이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맞죠. 뭔가 일본 문화에서 그런 게 좀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렇죠. 무례함을 맞아요. 잘 대처하는 네,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막 그렇죠. 돌려서 잘 얘기하는 돌려서.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또 너무 돌리면 또 싫은데. 근데 전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쵸. 돌려서 돌려서.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무례하시군요. 애초에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보통 웃음으로 약간 넘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대충 그냥 하하하하. 그 웃음과 어떤 약간 대충 넘기는 말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무례한 사람도 확실히 존재하고. 맞아요. 맞아요. 방법이 없죠, 사실. 네. 사실 근데 그걸 사실 그 자리에서 무례함을 지적하고 해봤자 별로 그렇게 큰 변함은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요.
저는 변하지 않죠. 맞아요. 네. 전 그냥 조용히 피하는 타입. 그런 조용히 거를 네. 마음으로 멀어지고 있고. 그런 거를 바꿔 주려는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에너지 많이 바꿀 써야 필요 되는 없죠. 과정이고. 그렇죠. 제가 뭐 어차피 뭐 정말 뭐라고 네. 바꿔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제가 피하는 느낌. 그렇죠.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면 굳이 바꿔주려고 힘을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힘 쓴다 해도 바꿔줄 거란 확신도 없고 맞아요. 이런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고 상황 무마하려는데 좀 집중을 하는 편이죠, 확실히.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힘쓰기가 바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는 맞아요.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다. 그렇죠. 네. 내 사람 챙겨야죠. 그렇죠. 아 저희가 벌써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이었죠.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뭐 저희 뭐 조철환 씨나 저는 책을 잘 읽으니까 괜찮은데 좀 형코 씨가 심심했겠는데. 아닙니다. 저도 생각보다 책 잘 많이 읽으시는 분들의 이런 추천 받으면서 저도 이런 취미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근데 형코 씨 생각해보면 영화도 막 그렇게 즐겨 보는 편은 아니죠. 네. 그쵸. 약간 취미가 운동이 대부분. 운동이랑 그냥 되게 잡다한 걸 얻는 걸 좋아하는 것 약간 같아요. 뭘 본다기보단 직접 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렇죠. 보통 되게 그런 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주로 즐기는 편이지 않나. 혼자 역시 저희 아싸들은 혼자 하는 걸 즐기긴 하죠. 맞아요. 조용히 그냥 그냥 도서관 가서 책 도서관 읽는 게 가서 좋죠. 그렇죠. 혼자 영화 보고. 저는 이제 그냥 도서관 가는 게 좋아요. 아 도서관이 진짜 행복해요. 그 안 가본 지역의 도서관 가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도 좀 맞아요. 좀 형코 씨 도서관이 절대 공부 못하죠. 전 시험 공부할 때 빼고는 가본 네. 적이 없어서. 도서관이 또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험 아닐 때는 살짝 조용한 면도 있거든요. 맞아요. 혼자 조용하게 분위기 좋죠. 저 책 보는 재미도 있고. 그 막 버스 타고 다른 지역 가가지고 딱 그 시의 도서관 딱 가보면은 좀 낭만 있는데요. 좋아요. 그렇죠. 최근에 안 가본 도서관을 가봤거든 처음. 음. 엄청 넓더라고. 확실히 서울이라 그런지. 와, 너무 맞아요. 조용하고 사람도 엄청 많고 또 놀란 게 저희는 다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서울이 교육열이 세다 말만 들었지 직접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서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근데 서울에 도서관 가니까 그때 주말이었거든요. 정말 꽉 차. 학생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서관 책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네. 약간 이런 꼰대 같은 마인드. 책도 읽고 뭐 공부도 해도 되니까. 그렇죠. 진짜 저희가 엄청 많더라고. 그렇죠. 이제 다음 주제를 또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는 뭐 할까요, 형코 씨? 이거는 이번에 저희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형코 형코 씨 씨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한번 저희가 주제 정말 자유롭죠. 자유롭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저희의 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조금 깊게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책 한 권 읽어오시게요? 아, 고래 읽고 만나는 걸로. 고래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각자의 좋아하는 취미가 또 따로 있는 게 있잖아요. 각자의 좋아하는 취미. 독서도 두 분 다 가지고 있는 취미이긴 한데 다른 취미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제가 말하는 그 취미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좀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뭔가 헬스 얘기하실 것 같은데. 헬스 말고 따로 얘기할 게 많아서. 네.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취미라고 한다면 저 그거 되게 좋아가 생각보다 그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저 혼자 산책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서 이걸 하면서 어떻게 제가 뭐 어떤 과정이 있고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얘기하고 좋다, 가면 좋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숨겨왔던 네, 나만의 취미. 네 그런 것들을 숨겼던 듣기만 해. 네, 듣기만 해. 또 이게 청자분들도 이제 2화 정도 들으면 약간 깨달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이 주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의식의 흐름입니다. 네, 이게 이해찬 네. 좀 주제에 충실했네요. 네, 2회차 보시고 생각보다 책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싶었지만 결국 또 반쯤 지나가면 또 저희만의 좀 가볍고 듣기 편한 얘기로 또 넘어가니까 큰 주제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쵸. 얘기하는. 그냥 네. 확실히 저희는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토크니까 약간 언제든지 부담 없이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술집에 갔는데 네. 너무 오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테이블 대화가 계속 들리는 거야. 옆 테이블 대화가 너무 재밌어. 살짝 흥미로워. 네. 그런 느낌이라 팟캐스트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 약간 그러니까 남들 얘기하는 걸 엿들을 수 있다. 대놓고. 그냥 괜히 한번 듣고 싶은 괜히 흘려 듣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네. 높습니다. 맞아요. 주관으로 저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진짜 일반 그냥 네.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냥 뭐 맞아요. 틀려도 그냥 틀렸구나. 네. 아까 조철아님이 말했듯이 그냥 내가 아는 이런 거 아는 거 같은데 아님 말고 네. 나 그래서나 아까 뭐라 그러셨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마인드. 아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른다는 잘 마인드. 모른다는 마인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그쵸. 임할 테니까 혹시 너무 딱 듣고 있는데 너무 틀린 것 같다 싶으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저희도 반성하고 맞아요. 네, 더 저희- 괜찮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정정해서 앞으로도-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또 그런 거 피드백은 빠르거든요. 하면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그런 다시 갖추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더 성장해 나가는 팟캐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다음 주제는 취미 취미 일단 큰 주제 자기만의 네. 숨겨왔던 숨겨왔던. 나의 취미. 네, 은설 씨 뭐 취미 있나요? 저요? 숨겨와서 말 못해요. 아 숨겨서 어때요? 네, 숨겨. 저도 숨겨온 취미. 저 뭐가 있을까요? 숨겨온 취미. 사실 숨긴 건 없는데. 전뭐 살짝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걸로 자신 얘기 조금씩 꺼내면서 아마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풀어내면 재밌을 그쵸. 것 그냥 같아요. 완전 소소한, 네. 소소한. 소소한데 생각보다 많은 걸 주는 음. 자신에게 소소하지만 은근 많이 하는. 네. 자신에게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음. 걸로 천천히 얘기 꺼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아, 네, 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또 확실히.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그냥 진짜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 마음 편히 해서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그냥 우리끼리 수다하는 느낌. 맞죠. 재밌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2회차도 마무리했고 네. 다음에 3회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번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듣기만. 네. 아이고 마무리가 항상 이상하네. 이만해. 듣기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